자, 두 분의 열정적인 정견 및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 후끈한 분위기를 살려서 곧바로 주요 공약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정견 발표와 순서를 바꿔서 기호 2번 후보께서 먼저 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기적인 업무 검사와 사건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호 2번 이남철 후보에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이남철 법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업무 검사를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집중 검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래 업무 검사는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사무실을 적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업무 검사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사건부와 영수증을 검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사건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사건부는 법무사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우리 법무사를 준공무원처럼 관리 감독하던 구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고 고도의 전산화가 된 직업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폐지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업무 검사가 새내기 법무사들에게는 혼자 스스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서류 구비가 안 되었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부는 폐지하고 영수증은 간소화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법무사법 개정해야 되는데 만약 법률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선 사건부 작성을 대폭 간소하게 규칙 제35조를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집중검사제도로 전환해서 우리 업무검사가 명실상부하게 법무사를 본직이 정당하게 하는 사무실을 키워주고 불법 사무실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2분 내로 답변을 해주셔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상대방 후보에게는 3분 내에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기호 1번 김혜주 후보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주제는 우리 시험 법무사들이 제가 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규제 철폐 대상 1호를 꼽는 것들이 이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 공적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된 계기도 업무 검사였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2004년도에 개업을 했고 2007년도에 업무 검사를 받으면서 제가 집중 감사 대상의 리스트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제가 사무소에 그 직원을 전부 다 새로 그 교체를 하면서 뽑은 직원을 일주일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은행에서 그 안산에 큰 이전권 설정권을 제가 영업한 게 아니라 지점장이 저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그 건을 같이 하자고 안산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갔는데 업무 검사가 나왔습니다. 무승인 사무원에 또 저는 초보 직원들을 썼기 때문에 사건부를 제대로 작성할 줄 몰랐었습니다. 사건부도 보니 엉성하죠. 이 사무실 이상하구나. 그렇게 돼서 제가 집중 검사를 받게 됐지만 이사회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른 이사분께서 그런 사무실이 아니다. 잘못된 거는 시정만 하면 된다고 해서 벗어난 계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사무실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제도, 우리 법무사가 열심히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형식적인 검사, 같은 법무사가 와서 마치 범죄인인 양 불법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회장 되면서 가장 먼저 손댄 부분이 실질적인 업무 검사를 도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남부는 4일 동안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검사위원 2분이 와서 우리 회원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서류 몇 가지를 검사를 하고 가는데, 그때 저희가 검사한 건 그거였습니다. 정말 건강은 한 것인가? 사무실 관리 감독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니까 휴업, 폐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검사를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정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폐지고, 이거 현재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이남철 후보와 그 폐지 방향 이런 건 다 동일하게 저도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순서를 바꿔서 기호 1번부터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우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등기 사건에서의 본직 본인 확인제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담고 있는 많은 뜻과 추진 방향의 갈래가 있을 텐데요. 일선 법무사들의 의견도 쉽사리 찬반으로 극명하게, 쉽사리가 아니라 쉽지 않게 나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 후보들의 접근과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1번 김혜주 후보에게 본직 본인 확인제에 관한 정책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그 시험의 밴드에서 가장 회원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1번 과제로 이 본직 본인 확인 입법 부분을 꼽았다는 거가 3년 만에 우리 업계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새삼 놀랐고 너무나 반가운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등기법이 실패되면서 정말 천추의 한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었는데, 작년 2019년도 12월 14일 날 이거를 다시 입법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회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2법을 위한 등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지난 6개월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등기 특위라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데, 첫째 저희가 저희가 국회 그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딱 그 국회의원 한 사람만 제대로 설득했더라면, 변협과 사전에 조금만 더 소통을 하고 의견 교환을 공통점을 갖춰왔더라면 이렇게 쉽게 주저앉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남기게 됩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거는 대법원이 이거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는데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규칙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일단 대법원은 그 미래등기 시스템이 전자등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본인 본직 확인을 탑재하지 않으면 미래등기의 목표가 등기 진정성 강화이면서 등기의 공신력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본직 본인 확인을 탑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다시 시도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의원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나중에 그 정부 입법하는 거를 다시 또 새로운 동력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쪽 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본직 본인 확인제에 대해서 기호 2번 이남철 후보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이남철 법무사 본직 확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 제도는 2011년 우리 시험회가 주관이 된 그런 토론회에서 먼저 제기된 주제입니다. 물론 그때 전여법과 미래모임도 있었습니다만 시험회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제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일 때 변호사를 설득한다고 서울변호사회 회장 10번, 20번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고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으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어느새 그 법률안이 흠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10년간 가장 공을 들여서 추진해왔던 본직 본인 확인 제도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도저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협회장 예비 후보로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본직 본인 확인은 등기 시장에서 법무사의 자기 역할을 찾아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안 된다면 빨리 규칙 개정으로서라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의 계획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무적으로 자격사 대리인의 등기 신청인 본인 여부 및 등기의사의 확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다시 보면 본인 확인 서명, 즉 우문인의 우문을 확인하는 앱을 개발하여 본인 확인 정보를 등기 신청과 신청서와 매핑을 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법무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이 우리의 뜻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 업계를 위해서 본직 본인 확인 제도의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결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 주제도 우리 업계에 아주 오래됐고 그만큼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표 폐지 또는 보수자 자율화라는 주제인데요. 두 분 다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달랐는지 앞으로는 또 누가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정 내지 보완하여 추진하게 될지도 모르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법무사 보수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이번에는 기호 2번 이남철 후보에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수표 폐지에 관한 기호 2번 이남철 법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표 폐지는 이미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보수표 문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무변호사로서 나아가지 못하는 족쇄 역할 또는 형사처벌의 근거로 작동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금융권이나 안정적인 대기업 또는 공기업 거래하는 법무사들에게 덤핑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방어수단의 역할도 합니다. 지난 협회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종합하여 회견들의 의견을 묻는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보수표 폐지가 협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법률안도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표는 이제 우리 법무사가 사무변호사로 웅비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저앉느냐 문제입니다. 이제 방법론과 폐지 후에 덤핑 문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러한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폐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방법론으로는 법무사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회칙을 개정하여서 법무사 보수표의 상하한선과 관련한 탄력성을 2배, 3배로 더 늘려서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폐지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장기적으로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지 후에 그럼 덤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을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폐지하고 그 다음 필요한 분야, 특히 등기 분야에서는 변호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등기 보수에 관한 규정을 대법원에서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직 확인과 징계권을 가동하여 사건 부당 유치로 규율하는 것을 병행해야 보수표 폐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남철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기호 1번 김혜주 후보에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보수표 폐지, 아까 업무 검사 폐지에 이어서 우리 정말 시험 회원들이 꼭 철폐를 해야 될 대상으로 꼽아왔던 부분입니다. 지난 노영성 협회장 재임 3년 동안 가장 뜨거운 화두가 이 보수표였습니다. 이 보수표를 폐지를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반반을 하느냐 가지고 아마 몇 개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도 1월 달에 이사회에서 우리가 보수표 폐지를 끌어냈죠. 거기에 제가 거의 중심에서 끌어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이 책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2012년도 12월 3일 날 법제연구소 보수팀 해서 여기 팀장하고 연구 주무는 다른 사람이지만 제가 2012년도 법제연구위원으로 있었을 때 보수 개선팀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보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 방향이 폐지가 됐었는데 지금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업계 어느 영역보다 각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존치냐 폐지냐 가지고 많이 업계가 양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 방향은 정해졌는데 대법원에 의견도 올라가 있는데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철시키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보수 폐지 이후에 우리 보수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 폐지 부분은 우리가 입법을 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저는 헌법소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럼 폐지 이후에 지금 현재 보수의 그 문제는 상한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노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법률 전문가에 상응하는 보수 수령이 되지 못하는 것과 큰 문제하고 하한이 없기 때문에 보수 저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덤핑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거를 전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기가 된다면 지금 현재 보수표가 기준이 될 것이고 별도의 아까 규정을 만들어서 공의, 변호사, 법무사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대한 대리권 확보 방안입니다. 이 업무에는 이제 비송사건 대리권, 그 다음에 집행사건 등에 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논의의 배경을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두 분께서 추진 방향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맥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사법부 및 입법부와 우리 법무사업계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면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보이는데요. 마지막 질문에도 시간을 지켜서 최대한 핵심이 드러나도록 본인의 정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혜주 후보에게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이제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괄호해서 이거 비송사건 대리권 이렇게 이제 제가 뽑았던 내용이랑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지난 그 법무사법 개정 때 저희가 포함했던 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 법무사법 개정 이거 자료를 챙겨왔는데 그때 몇 가지만 하면 등기관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대리가 있었고 사법보좌관 대리 그리고 각종 이제 비송사건 우리가 그리고 개인 해석 파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지난번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개인 회생 비송 사건만 남겨서 이것만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였고 그리고 우리 시험회원들이 100회의 1인 시위를 통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법원도 더 이상 이 법무사도 이렇게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내주니까 좀 겁을 냈던 것 같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우리가 모든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전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때도 그럼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해왔던 일을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이 개인 회생이 타산이라는 거는 특별히 갱생, 사회에 다시 성실했거나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사람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법무사들이 90% 이상 이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송달, 보정, 또 단 한 번의 위임으로 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선 이것이라도 남기자 하는 목적으로 남겼는데 사실 변호사 쪽에서는 이거가 교두보가 돼서 다른 모든 것으로 대리권이 확대될까 봐 최대한 막고자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법보좌관 업무가 지난번에도 종천 의원하고의 그 간담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그럼 법무사 중에 사법보좌관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지금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그 중에서 과연 사법보좌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등기신청 대리권이 우리의 전문 영역 대리권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기호 2번 이남철 후보에게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 쟁취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은 사실상 법무사에게 돌아올 실익이 매우 크고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인 소액대리 소송대리권까지 이어져서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재판사무가 아닌 영역에서 독립하여 책임지고 업무를 하는 독촉 절차, 소액사건 이행 공고 결정 등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은 하나의 대리권이 아니라 매우 법무사에게 실효성 있는 대리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조직법과 사법보좌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무사법에 이러한 형태의
자격사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그런 규정의 형태도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사법보좌관 업무를 하던 사람이 법무사가 될 텐데 자기가 하던 업무를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론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논거는 사법보좌관이든 집행관이든 나오면 다 법무사 합니다. 법무사는 다 한 가족이고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보좌관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한다는 그런 논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에 가는 1차적인 교두보로 생각하고 17년 됐습니까? 민사집행법 학회 창립 당시부터 저는 집행법 학회에 총무이사 8년, 감사 3년, 4년 동안 끊임없이 활동을 해서 법무사가 집행법 분야의 전문가고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반드시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씨앗들이 모여서 결과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보좌관 업무야말로 소액대리로 가는 교두보로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정책이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조금은 또 차별화가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것으로 공개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순서인 후보자 간 자유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